분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올려놨는데 그냥 안 팔려. 그냥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상품 분석을 안 해서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 상품 분석을 어떻게 하냐 딱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대표님 알려주신 대로 공장 컨택 하는 거 제가 배웠잖아요.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판매하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하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못 가나요? 네, 못 갑니다. 아직 조금 더 이론적인 거를 좀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야죠. 네. 일단은 지금 닭강정 우리 네. 팔기로 했잖아요. 네. 닭강정을 누구한테 팔 거예요? 맘카페에다가.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닭강정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네. 닭강정을 먹고 싶게 만들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먹을 걸 찾는 사람들한테 닭강정을 설득시켜야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사람들이 어쨌거나 저희가 맘카페에서만 팔 게 아니고 네이버 검색 유입도 있을 거고 블로그 유입도 있을 거고 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네, 닭강정을. 네. 근데 닭강정을 닭강정 말고 또 뭐라고 검색을 할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타겟층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전략 키워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야, 전략. 네.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쵸. 근데 이 전략 키워드를 설정해야 되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전략 키워드를 한 번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나중에 광고에 쓸 때도 다 이렇게 그거를 전략 키워드 기반으로 하는 거고 네. 또 뭐 컨텐츠를 만들 때, 소재를 만들 때, 카피라이팅을 만들 때도 전략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 키워드를 탄탄하게 잘 뽑아놔야 합니다. 좋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키워드가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데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전 더 쪼갰어요. 4가지로. 전략 키워드, 직접 키워드, 간접 키워드, 연관 키워드. 이게 지금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네,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쪼갠 이유가요. 직접 키워드, 간접 키워드, 연관 키워드가 있는데 전략 키워드로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하려고 했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 해서 10개를 뽑는데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좀 더 단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키워드를 설정을 한 거예요. 네. 직접 키워드, 간접 키워드, 연관 키워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네. 그러면 직접 키워드는 뭐냐? 직접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팩트, 오피셜한 거. 닭강정은 닭강정. 닭강정은 또 닭강정 밀키트. 네, 이런 식으로 팩트. 그리고 간접 키워드는 간접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연상되는 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닭강정이 밀키트죠. 닭강정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밀키트. 네. 그리고 닭강정이 술안주 이렇게 네.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아이들 간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간접 키워드예요. 간접 키워드.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거에서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닭강정 말고 뭔가 파티푸드 했을 때 뭐 집들이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간접 키워드예요. 간접적으로 이게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트래픽을 끌어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닭강정만 검색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야식 추천, 술안주 추천 이런 네. 식으로 술안주 밀키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이 닭강정을 간접적으로 노출되어가지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나 판매 채널로 유입을 하게 하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생각해서 하는 법도 있지만 이따가 뽑는 거 그 플랫폼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네. 무료 플랫폼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네네네. 그리고 연관 키워드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연관되는 키워드는 연관되어 있는 건데 지금 딱 보시면은 제가 떡볶이 예시를 들었잖아요. 네. 제가 판매하는 지인의 떡볶이로 연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강정이 뭐먼 닭강정이다 라고 했을 때 스파미 닭강정은 경쟁사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스파미 닭강정이 인지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스파미 닭강정보다 맛있는 머몬 닭강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파미 닭강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머몬 닭강정을 띄우는 거예요. 네. 이건 예시고 뭐 예시.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닭강정 칼로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닭강정 칼로리는 뭐 몇 칼로리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맛있는 머몬 닭강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입을 시키는 방법. 대박. 네. 그리고 닭강정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닭강정을 집에서 해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닭강정은 뭐 닭을 튀긴 다음에 손질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래도 사 먹는 게 역시 최고입니다. 머몬 닭강정. 네, 이렇게 기승전 머몬 닭강정. 네,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생각을 재밌다.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연습해 볼게요. 네. 닭강정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키워드, 간접 키워드, 연관 키워드 뽑아가지고 네. 이 중에서 쓸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전략 키워드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간접이랑 연관을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구분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우린 전략 키워드를 뽑는 게 중요한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일단 양으로 승부 본 다음에 양으로. 거기서 픽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닭강정 직접 키워드. 닭강정. 닭강정. 음. 그 브랜드명 아직 모르니까 그냥 모몬 먹은 닭강정. 닭강정. 네, 그렇죠. 모몬 닭강정. 네. 여기 다 대입시켜 보면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모몬네 떡볶이. 닭강정. 네. 모몬네 닭강정. 네네. 모몬네 매운 닭강정. 그쵸? 모몬네 순한 맛 닭강정. 그쵸? 모몬네 강릉 닭강정. 그쵸, 저 그런 네. 걸 수도 있고 이제 뭐 닭강정 밀키트가 될 수도 근데 있고. 강릉은 이미 유명하잖아요, 닭강정이. 네네. 그거를 갖다 써도 되나요? 그러면 그건 연관 키워드로. 그건 연관 네네네네. 키워드. 그러네. 네. 헷갈린다 벌써.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써도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니까 쓰면 좋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풀어 넣으실 건지. 네. 이게 근데 제조사가 강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승전결이 없으니까 거기보다 맛있는, 거기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강릉보다 맛있는. 너무 좋다. 간접 키워드. 간접 직접 키워드. 키워드는 너무 쉽잖아요. 네. 간접 키워드나 연관 키워드가 난이도가 있어요. 간접 키워드도 여기 이거 떠먹여 주셨으니까. 네. 밀키트. 네, 그쵸? 그 애들 간식. 네. 그 술안주. 네, 술안주. 술안주로 잘 팔리고. 술안주 야식. 야식 술안주. 그쵸? 예. 닭강정 추천. 네. 닭강정 밀키트 추천. 네. 밀키트 닭강정 추천. 네. 예, 닭강정 배달. 맞습니다. 예. 참 매운 닭강정. 그쵸?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건 나중에 제목을 잡을 때 타이틀로 써야 되고, 키워드는 그냥 이렇게 간결한 키워드. 그냥 안 매운 닭강정.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한 맛 닭강정. 그쵸? 이 다음에 이게 닭강정 레시피.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확장성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연관 키워드 또 생각해 볼게요. 연관. 레시피가 연관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쵸. 그럼 닭강정 레시피. 닭강정 맛있게 먹는 방법, 이것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인식을 하면은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거 자체로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유명한 닭강정 브랜드 이름하고 네. 유명한 닭강정 이렇게 해서 그쵸. 해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명 네, 플러스 닭강정 강릉- 해가지고 또 유명한 거 있으니까. 강릉 닭강정, 대구 닭강정, 이런 것들. 벌써 나오네요. 여기서 조금만 하니까 되네요. 금방금방.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를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 거예요. 네, 체험단한테 이걸 키워드로 줄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만큼 확장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제가 상품 선정할 때 이거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 확장이 많이 안 되는 상품은 상품을 판매하기가 한계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봉이라고 했을 때, 네네. 면봉은 그 면봉이라는 그 본질에 충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간접 키워드, 연관 키워드가 많이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면봉을 딱 사고 싶은 사람들은 면봉을 직접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살 거기 때문에 네. 확장성이 낮아가지고 판매 방법이 다르겠죠. 그거는 마케팅이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상위 노출 시킨 다음에 네네. 가격적으로 승부 본다든지 네. 아니면 공장 단위로 대량으로 그 목욕탕이나 그런 데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확장성만 가지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한테도 검색 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닭강정 예를 들어서 강릉 닭강정을 검색을 안 하면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량을 확인해보는 사이트를 무료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반은 다 네이버 기반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서핑이라는 사이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냥 딱 키워드 검색량만 나와요. 네, 부차적인 게 없고 그냥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는 네.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막 다른 기능이 있으면은 막 이게 복잡스럽더라고요. 네, 딱 네, 네. 깔끔하게 이것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핑. 그러면 지금 뭐 해볼까요? 닭강정. 닭강정 했을 때 한 달에 검색량이 이게 한 달 단위거든요. 네, PC랑 모바일. 요즘에 핸드폰 많이 보니까 모바일이 확실히 더 높긴 해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상황이 있어요. PC 검색량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모바일보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상품을 찾는 사람의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스마트폰이 아니라 PC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타겟층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검색량이 괜찮은 건가요? 매우 많죠. 엄청나게 치열하죠. 근데 이게 닭강정이 오프라인으로 먹고 싶은 사람하고 온라인하고 먹고 싶은 사람 섞여 있어가지고 네. 우리는 온라인 시장을 할 거니까 네. 정확하게는 뭐 닭강정 밀키트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 시켜야겠죠. 이건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섞여 있고 아마 네이버에 닭강정 검색해도 닭강정 플레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막 소곱창, 버팔로 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연관 키워드인 거예요. 오. 네. 닭강정을 좋아하는 사람들, 야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소곱창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를 또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하세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서핑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블랙킴이나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있고 제가 써봤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간단하게 이것만 볼게요. 네. 그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이 왜 많이 망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하나 얘기했는데 또 망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럼 왜 망할 것 같으세요? 안 팔려서. 그러니까 안 팔리는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지? 아, 나도 몰랐지? 요가링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안 했죠. 그쵸? 네. 상품에 대한 분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걸 내가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올려놨는데 그냥 안 팔려. 그냥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매력이 있네? 그럼 이거를 강조해야겠다. 아 이거를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블로그 체험 나한테 이거를 요청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현혹될 수 있게 내가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상품 분석을 안 해서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분석을 어떻게 하냐? 딱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그 상품 분석은 깊게 할 필요 없고 이것도 제가 저는 이게 딱 상품을 딱 떠올랐을 때 머릿속에 딱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건 학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할 건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이게 실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여가지고 그죠? 근데 설명하면은 쉽습니다. 정량적은 팩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까 닭강정이라고 썼으면 용량이 몇 그램이고 네. 그리고 뭐 제조기한, 유통기한도 다 그것도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맛이 매운맛, 순한맛, 중간맛 세 종류 있는 것도 그것도 변하지 않는 팩트잖아요. 네. 그런 사실들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성적인 거는 약간의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 이 닭강정은 강릉에서 만든 닭강정보다 맛있다라는 거는 스토리텔링이고 주관이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내가 분석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두 개를 분석을 하냐면 정량적하고 정성적 분석을 나눠서 하면요, 이 상품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나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또 광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시는 건데 이 상품 분석을 안 해가지고 이 상품이 매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 직감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감이 아니라 분석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꽂히는 포인트를 정량적 구성하고 이 정성적 구성을 통해서 나눠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꽂힐지 감이 와요. 내가 소비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왜 안 팔리지 하시는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과제로 드릴 테니까 닭강정에 대해서 분석을 딱 하세요. 네. 과제가 많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지은이의 떡볶이로 제가 예시를 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 구성에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양이 많은 게 좋아 하면은 정량적 구성에서 그냥 그램 수가 많이 나가는 걸 무조건 사람들이 사겠죠? 근데 나는 정성적 구성 히스토리에 끌려.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은이의 떡볶이의 그 어묵은 무슨 장인 어떤 할머니가 만든 레시피로 만든 정말 맛있는 어묵이다 라는 스토리텔링은 정성적 구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식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 자료를 계속 참고를 하는 거죠. 애초에 분석을 해놓고. 그래서 이 시장에 접근할지 말지를 할 때도 이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상품이 확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장성이 넓으면은 이거는 내가 끊임없이 광고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봉이다 하면 면봉.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엄청 조금 나올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전략을 좀 달리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못 팔겠는 데가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론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론은 파면 끝이 없거든요. 그쵸. 네, 스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네. 저희가 전략 키워드 간단 얘기할 때도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그건 이제 광고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고, 그건 이제 기본이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하산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전략 키워드 설정해야 될 이유가 뭐죠? 뭐였죠?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맞아. 잘 팔기 위해서. 네, 유입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네. 좀 고객층도 더 넓게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작업이니까. 그리고 상품 분석하는 이유 뭐죠? 그 분석을 해야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더 팔지를 정할 수 있다. 그쵸, 매력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행위 모두가 다 잘 팔기 위해서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를 안 배우시고 뭐부터 해야 되지 하니까 복잡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교통 정리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망했군요. 네, 그래서 분석을 좀 했으면 단순하게 얕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파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시장도 있네 해가지고 또 이제 광고를 또 잘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노출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상태에서 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팔릴 확률이 거의 로또죠.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잘 팔리면 로또 아닌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전략 키워드 설정하는 거, 상품 분석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네. 이론 추가적으로 더 배웠는데요. 네. 일단은 하산하시고 네. 다시 닭강정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